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이기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사람들이 50견이 나이 50견이다, 60견이다, 40견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깨가 당연히 아파오는 걸로 노화 질환의 일종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력 등등 어떻게 하면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요. 김창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깨 질환자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고 있죠. 1년에 한 몇 명 정도나 보시나요?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물론 많이 발생을 하고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아파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국 그 심평원 통계에 의하면은 매년 한 20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생기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젊은이들한테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 운동 이런 거 많이 하죠. 야구나 또는 뭐 배드민턴, 또 골프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어깨를 많이 회전시키고 운동을 많이 하면서 어깨 부상이 잦아지고 있죠. 그래서 발생률이 젊은 사람한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깨를 어떻게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충격에 의해서 일단 한번 다쳤으면 그것이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이런 걸 더 앞당기는 빌미가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어깨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주변을 잡아주는 게 근육과 힘줄로 잡아주는데 그런 근육과 힘줄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즉 손상이 있거나 끊어지게 되면은 관절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이 증가되면서 관절이 닳는 또 관절염 현상이 덩달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한 어깨의 그 불안정성을 잘 유지시키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 어깨 관절 기능들은 어떤가? 뭐 근육하고 인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십시오. 어깨 관절은 구조가 바깥쪽에 큰 삼각근 근육이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어깨 근육 알통이 보이는 큰 근육이 있고 그 속에는 이 어깨 관절과 뼈를 안정을 잡아주는 회전근개라는 인대가 힘줄이 있는데요. 이 힘줄이 위에 두 개, 뒤에 하나, 앞에 하나 해서 네 개의 회전근개가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관절을 잡아주고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이죠. 근데 이런 회전근개가 뭐 끊어진다든지 또는 손상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이 가동을 할 때 힘의 분산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에 자극이 오고 그로 인해서 통증과 그다음에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개의 힘줄 때문에 회전근개 때문에 어깨가 360도 전후 좌우 상하 좌우 회전을 할 수 있고 가동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 맞습니다. 돌릴 수 우리가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는 다 이 힘줄의 역할이군요. 네, 그렇죠. 힘줄을 움직이기 위해서 머리에서 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가 보죠. 맞습니다. 신경이 자극을 네, 주니까 우리가 그 네, 신경을 자극에 따라서 근육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도 힘줄이나 여기도 신경이 꽤 분포해 있게 있어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어, 어깨도 많은 신경들이 존재를 해서 만약에 어깨 신경이 마비가 됐다면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어깨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은 지속적인 충격,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서 네. 이루어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사실은 어깨가 깨끗하기 때문에 요 공간이 유지된 채로 이제 지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즉 퇴행성 변화가 좀 생기면서 이 견봉이나 뼈가 조금 자라난다든지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퇴행성 되죠. 변화가 오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후 또는 음, 근육의 비후, 인대의 예, 비후 또는 뼈의 자랑 골극, 네, 뼈가시라 골격이라고 그러죠. 하시죠. 예.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 우선 부딪히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염증 반응으로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있으면은 통증이 오히려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이 오는 거죠. 부분적 파열이 올 때는 또 걸려서 또 통증이 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이제 완전 파열로 가게 되고, 또 완전 파열 그냥 방치했을 때는 이게 힘줄이라는 게 근육과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오징어 마르듯이 이제 말려 들어가 버리고, 그럼 광범위 파열이 되면서 어깨가 이제 잘 안 들어지는, 자기가 들려고 해도 어깨가 툭 떨어져 버린다든지 힘이 안 올라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병이 깊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죠. 일반인이 어깨 통증이라 그러면 사실은 회전근개 파열까지는 모르겠고, 오십견이라 그래가지고 나이 들면 아픈 그냥 어깨가 굳어서 그래, 이렇게 이해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오십견이라는 거는 회전근개 파열하고 전혀 다른 질환이죠. 네, 다릅니다. 회전근개 손상과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염의 큰 차이는 내가 팔을 들려고 해도 또는 남이 팔을 들어주려고 해도 어느 정도 가면은 더 이상 아파서 못 올라가죠. 즉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는데,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은 올라갈 때 어느 부위 아프긴 하지만은 남이 들어준다든지 올려주면은 팔은 또 정상 범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도움을 것이죠. 받으면 다 올라가는, 네, 운동 네, 범위가 늘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결견이라고, 오십견을 동결견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깨가 관절 운동이 제한돼서 굳어버리는 그런 병을 유착성 관절낭염이라 하는데, 쉽게 일반인들은 이제 오십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동결견의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원인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인 없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2차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깨를 수술했다든지 또는 여성분 같은 경우 가슴 수술을 하고 팔을 이렇게 안 쓴다든지 또는 다치고 나서 깁스나 이런 뭐 팔을 고정해서 어깨를 안 쓴다든지 하면 굳어버리는 현상이 올 수 있죠. 이렇게 2차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인 없이 오는 특발성 원인이 가장 많은데, 특발성 원인인 경우는 2, 3년 지나서 또 자연히 소멸되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전보다는 이 운동 범위가 끝까지 가지 않고 약간의 제한을 남기면서 낫는다는 게 문제이긴 하죠. 특히 자다가 통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면 방해까지 오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깨 퇴행성 변화 가운데는 이제 동결건이나 오십견처럼 굳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석회성 건염이라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오십견, 동결건, 유착성 관절 낭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어깨가 아프다는 느낌은 비슷한데, 석회성 근염은 또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급성기로 오는 경우와 만성기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급성기로 오는 석회성 근염은 들어올 때부터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환자가 어깨를 부여잡고 꼭 팔이 부러진 사람처럼 하고 오죠. 밤새 어깨가 아파서 잠도 못 잤다. 가만히 있어도 너무 아파서 팔을 꼼짝도 못 하겠다고 그냥 울고 올 정도로 많이 아주 심한 갑자기 통증을 통증이 호소하죠. 심해지는, 예. 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급작스럽게 오는 통증이 나타난다 하면은 석회성 근염이라고 봐야 되죠. 없던 그런 곳이, 돌멩이 같은 게 없던 곳이 왜 갑자기 그렇게 생겨가지고 통증을 유발할까요? 네. 석회성 근염의 원인은 아직까지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어깨나 인대, 힘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에서 석회 침착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고, 또 어떤 일부 연구에서는 회전근개 특히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힘줄의 괴사가 인해서 또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공통된 의견은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곳에 변화가 생기면서 석회가 침착되는 것이죠. 즉 인대에 돌이 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만성기를 거쳐서 거꾸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살짝 녹는 현상이 생기죠. 우리가 종기가 생기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석회가 있다가 녹을 때 종기가 터지기 전에 아픈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말랑말랑해지면서 열도 나고 그 주변에 혈관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달하게 되고 염증 반응을 심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이
급작스럽게 나타나. 갑자기 그렇게 딱 나타나는. 맞습니다. 해당 검사를 그냥 거기 필요한 마다 질환마다 가성비 높은 검사가 따로 있죠. 오십견을 잘 볼 수 있는 검사, 또 회전근개 파열을 잘 가려낼 수 있는 검사, 뭐 MRI, CT 뭐 여러 가지 방사선 검사 많긴 합니다만 MRI를 찍지 않으면 확실히 알 수 없는 질환은 뭡니까? MRI가 꼭 필요한 검사는. MRI는 굉장히 많이 사실은 네. 보편화됐고 가장 정밀한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의 최종 단계에서는 MRI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즉, 이 환자의 수술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환자한테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는 물론 가성비 좋은 검사임에 분명하죠. 저비용에 우리 효율 좋게. 효율 좋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엑스레이는 골격, 뼈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인대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조직들은 엑스레이상에서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목 디스크가 의심됐을 때도 물론 MRI 찍을 수가 있고요. 회전근개 손상도 MRI 찍을 수가 있고 또 오십견도 그 구조가 이렇게 관절낭이 유착된 모습이 MR상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MRI를 찍어서 찾아낼 수 있죠. 오십견의 경우도. 맞습니다. 증상하고 감별하는 방법도 이제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치료하는 것도 역시 어깨 질환도 비수술요법하고 수술요법하고 나뉘겠죠.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깨가 아프다고 했을 때 안 쓰는 것보다는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더 낫죠. 아예 안 쓰는 것보다 깁스한 것처럼 안 쓰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이 낫다. 네, 오십견의 많은 원인들이 회전근의 퇴행 변화 때문에 오는 경우가 또 태반이에요. 그래서 회전근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 어깨 굳지는 않는데 회전근에 이상이 있을 때 어깨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쓰질 않죠. 그러니까 2차적으로 또 오십견이 덩달아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뜻은 갑자기 확 아니고 안 움직이고 천천히. 지그시 하면서 어깨를 가동 범위를 네. 유지를 시키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 예외적인 상황은 물론 다치거나 부러졌거나 또는 급성 석회성 근염일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많은 오십견과 회전근개 증후군 때는 스트레칭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않고 있다가 더 굳어서 오십견이 2차적으로 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어깨 체조, 스트레칭은 간단한 거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간단한 거는 우리가 전철을 탈 때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그냥 잡고만 손잡이 계시지 잡고 말고 끼고 예, 몸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인다든지 해서 어깨를 좀 어깨가 뒤로 가는 행동이 되겠죠. 손잡이를 내가 잡고 있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어깨를 몸을 뒤로 앞으로 기울여. 네, 예. 벽을 잡고 이렇게 민다든지 벽을 예, 잡고 그런 몸을 행동. 미는 기분으로. 네, 그다음에 열중샷 해서 어깨를 이렇게 돌려서 또는 때밀이 하는 떼수건을 잡고 한다든지 이렇게 뒤로 해서 한다든지 등대를 등때 밀듯이 밀듯이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네,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또 이렇게 지그시 하는데 요령은 이렇게 다 힘을 조금씩 그 운동하는 어깨는 힘을 빼고 가동 범위를 점점점 늘려서 10초 내지 20초 동안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기 힘이 붙게 되겠군요. 늘어나는 거죠. 그러죠. 예, 예. 늘려주는, 이완시켜주는 음. 것이니까요. 약물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그렇게 합니까? 스테로이드는 복용은 별로 하지는 않고 주사제에 염증이 심할 경우 주사제의 소량을 믹스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깨에 염증이 있다든지 또는 동결견이 너무 심해서 유착이 심할 경우는 관절낭 안에 직접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스테로이드제 사용 남용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많아서 비스테로이드제, 네, 소염제. 네. 그걸 쓰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또 저주를 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하는 경우에는 약물로 해서 약물로 한 달, 두 달 써보고 안 되는 경우 수술하게 되면 네. 기간으로 따지면 보통 이제 두세 달 저희들이 네. 관찰을 하고 치료를 꾸준히 하게 하죠. 근데 두세 달 지나서도 호전이 없고 계속 통증이 있다면은 50견의 경우도 수술로서 관절낭을 유리시켜주는, 방리시켜주는 거죠. 50견의 경우도 네.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낫게 되는 경우가 있는 50견의 경우도 관절낭 유리설이라는 걸 떼낸다는 네, 유착된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죠. 풀어준다는 얘기죠. 이건 수술 아니면 안 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부분층 파열이 아니고 완전 파열일 경우는 그 파열이 점점 진행되고 그 범위가 넓어진다고 이제 이미 밝혀졌죠. 그래서 늦게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있는데 수술을 늦게 할 경우는 다시 수술했을 때 재파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이 진단이 되고 밝혀지면은 빨리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회전근개가 수술하게 되거나 뭐 그렇게 할 때 다 개방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관절경으로 합니까? 네, 수술 방법은 이제 결국은 그 서전, 즉 의사의 자기의 숙련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관절경으로 거의 모든 인대 수술을 가능하게끔 되죠. 그래서 점점 그 관절경 수술이 늘어나고 있고 관절경을 하는 의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인공관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술은 내시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강한 어깨를 갖는 법, 강한 어깨를 튼튼한 어깨를 유지하는 법, 그런 비법 같은 거 있으면 한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어깨는 360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가동 범위가 큰 관절인 반면에 또는 불안정성, 즉 근육과 인대의 힘을 조절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어깨 주변의 힘줄 또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깨 운동을 하셔야 했더니 막 무거운 웨이트를 또 하신다가 오히려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계단 밟듯이 조금씩 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임을 꼭 명심하셔서 절대 과하지 않게 가벼운 운동부터 가벼운 아령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웨이트를 늘려서 근력을 키우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스트레칭은 일상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우리가 기지개 켜듯이 심심할 때 어깨를 돌려주고 풀어주고 이런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면은 근력 증가와 더불어 스트레칭을 동시에 해준다면은 건강한 어깨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만큼 병이 오기도 쉽고 쓴 만큼 잘못될 확률도 높아지죠. 많이 쓰면 그만큼 위험도 높아지는 건데 그런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은 평소에 튼튼하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김창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